한국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전쟁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77만 6,6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기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202만 9,346명이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지난 9일 2천만 명을 초과한 지 8일 만이자 6월 27일에 1,000만 명을 넘은 지 50여일 만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었던 작년 12월 31일부터 따지면 230여일 만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560만 9,657명, 사망자 17만 3,626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30만 명 가까이 늘고 있는데요. WHO는 이달 15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9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많은 나라에선 아직도 축제를 개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워터파크 풀파티를 열며 문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던 한국도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구진들이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큼은 인류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를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오업계에서 변방이었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았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공급해 전 세계의 극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가 그 중심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은 첨단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파악하고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했죠. 또 빠른 PCR 검사가 가능하게 한 K바이오 역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이런 한국의 기술과 성장은 물론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자세도 본받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A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장류에 투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본 결과 활동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BDNA 백신 후보 물질 투여군의 경우 3달간 총 3차례에 걸쳐 영장류에 접종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주요 감염 경로인 상부기도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대조군에 비해 발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전임상 단계이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이 엄청난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한국은 K방역뿐만 아니라 K제약바이오도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총 73개 국내 진단키트 업체에서 세계 110여 개국에 약 5,646만 명분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했습니다. 미국 CNN을 포함한 외신들은 한국 진단키트를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이미 대한민국은 바이오 복제약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찍었는데요. 바이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고가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 주요 4대 바이오 시밀러 중 약 3분의 2가 국내 기업입니다. 그중 송도가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의 간판이 되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램시마를 출시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문을 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유럽과 미국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4년 동안 5배 이상 성장한 시장이기에 해외 기업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을 만큼 K바이오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바이오의약품 효능과 편의성을 개선한 바이오베터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바이오베터는 신약에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K바이오의 차세대 대표 주자가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한국은 세계 의약품 생산 기지로 부상하며 위탁 생산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K플랜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하고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불리는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이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노바백스의 백신 후보 물질의 위탁 생산도 계약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3총사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로 창사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특히 램시마는 유럽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기며 레미케이드 복제약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임날기로 올해 2분기 유럽에서만 4,480만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고 위탁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같은 플랫폼 바이오까지 수출해 3조 원이 넘는 수출액을 보였죠. 이로써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무대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K바이오 역량이 커지면서 한국은 송도를 K바이오 요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부터 판매까지 바이오 분야 원스톱 체인을 노리고 있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압도적인 바이오 선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 국익만 생각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K바이오를 더욱 성장시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류애를 끝까지 발휘해 전 세계의 바이오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최근 아베 내각은 2차 집권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본 정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에도 대양성 대장염 악화의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본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일본 주간지 플래시에서 아베 총리의 토열에 대해 보도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죠. 현재 2차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의 사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사흘간의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수척한 모습과 목소리가 갈라지며 컨디션 난조임을 보였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떻길래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걸까요? 스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제 투약도 모두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밤 폭스뉴스 터커 칼슨 투나잇의 화상으로 출연해 지금 나는 약을 먹지 않는다며 약 8시간 전부터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주 튼튼한 상태라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 전화통화가 아닌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그는 리제네론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와 함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소염제인 덱사메타손 등을 투약받았다. 특히 리제네론의 치료제에 대해선 7일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믿을 수 없었다.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며 나를 치료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스스로 활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고 미국의 대통령답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으며 하루 만에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진이 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흘 반 정도 입원하게 했지만 나는 둘째 날부터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느꼈고 병원을 떠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건강을 과시하고 있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 확실한 완치 판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또 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과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그는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숫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난 다시 검사를 받았고 내가 바닥에 있거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누운 안색이나 숨가쁜 목소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폭스뉴스 인터뷰 중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거나 가볍게 기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CNN 방송 등은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 대통령이 숨쉬기 불편해 보일 때가 있으며 여전히 건강 정보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회복할 때 기침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심지어 회복한 후에도 한동안은 가벼운 숨가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더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완치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받은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쇼에 출연해 지금 나는 약을 먹지 않는다. 8시간쯤 전부터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과 의사인 마크 시젤과 인터뷰를 하고 자신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또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숫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난 다시 검사를 받았고 내가 바닥에 있거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두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토요일인 10일 또 다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했다. 그는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모른다면서도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튼튼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첫 TV 방송 인터뷰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사흘간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그는 리제네론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와 함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소염제인 덱사메타손 등을 투약받았다. 그는 토요일인 10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군중을 상대로 연설하고 월요일인 1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유세에 나선다. 트럼프 공개 행사에 2,000명 초대. 미국 백악관이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행사에 2,000명의 참석자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진료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코니에서 원격 연설에 나서긴 하지만 부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9일 미 CNN 방송은 지난달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2,000명의 손님이 백악관에 초대됐다고 이 행사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 개최하는 첫 대면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론의 군중을 불러 법과 질서를 주제로 대면 행사를 열며 모습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2일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세퍼드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하며 선거전을 본격 재개한다. 이는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의 발이 묶인 채 여론조사상 열세를 극복할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데 따른 다급함에서 나오는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악관 행사에 대규모 군중을 불러 모은 것을 두고 제2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로즈가든에서의 에이미 코니 베로 연방대법원 지명식 행사가 백악관 주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몸 상태가 매우 좋다는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CNN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초청받은 2,000명이 설령 다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또다시 주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 계획을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CNN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 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가 선거운동을 재개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